네, 반갑습니다. 박세윤 세무사입니다. 오늘부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 세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세법을 올려드리면 사업주를 위한 세금 특강 외에는 이제 순서대로 다 이제 올려드렸는데, 이제 양도세나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있어서 이제 케이스별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주제에 대해서 따로 떼서 올려드리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양도세 2월 과세 적용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이제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을 이제 제가 엄선해서 하나하나 이제 순서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세법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2월 과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이 2월 과세는요, 소득세법 제 97조 2에 이제 특례로 이제 들어와져 있습니다. 이제 1항이랑 오늘 저희가 2항 다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나중에 오늘 다 저랑 이제 공부를 하고 제가 스스로 읽혀지게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도세를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양도세 계산 구조는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뺍니다. 그게 이제 양도 차익이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어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이제 받는 이제 자산이 특정되어 있는데 장기 동안 보유한 경우에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 금액입니다. 그걸 빼면 거기서 이제 기본 공제 250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어요. 한 사람당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양도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세율이 있습니다. 세율을 곱하면 양도 산출세액이 나와요. 이게 국세고 지방세까지 합치면 이제 총 납부세액이 되는 겁니다. 뭐 사실 오늘은 제가 이거를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거를 알아야 어느 정도 이해를 하니까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요거를 잘 보시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필요경비는 이제 취득가액이 있죠. 취득가액이랑 기타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이제 그 양도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가액이겠죠. 네, 그래서 오늘 등장인물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직계 존속이 나오고, 그리고 배우자가 나와요. 그리고 직계 비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3자가 나오는데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등장 자산은 이제 토지입니다. 그리고 건물이고,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고, 시설물 이용권이에요. 여기서 이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요, 올해 2019년도에 개정해서 들어왔습니다. 분양권이랑 조합원 이주권이에요. 이 분양권이랑 조합원 이주권 가지고 이제 양도세 2월 과세를 가지고 이제 세금을 이제 안 내는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까 2019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이것들도 이제 이 양도세 2월 과세 대상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배우자든 직계 존속이든 직계 비속끼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들끼리, 그쵸? 증여를 먼저 합니다.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내겠죠. 자, 그리고 이 받은 수증자, 이제 증여를 받은 사람은 수증자라고 합니다. 이제 바로 뒤에서 이제 간단하게 증여세에 대해서도 공부할 거예요. 필요한 것들은. 자, 그리고 수증자가 제3자한테, 아무 연관이 없는 3자한테 양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양도세를 내겠죠. 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지금 2월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2월이 뭔지는 이제 저랑 뒤에 가서 보시면 되고, 증여랑 양도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자, 증여는 뭐냐? 무상 이전이에요. 돈을 안 받고 그냥 주는 겁니다. 그게 증여인 것이고, 양도는 유상 이전이에요. 돈을 받고 아니 뭐 교환을 하든 매매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고 파는 것이 유상 이전이죠. 그게 양도입니다. 증여랑 양도는 다르죠. 네. 어쨌든 그래서 증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양도를 하면 요거를 잘 피해서 쓰면은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길래 세금이 줄여드냐? 자, 이제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볼 거고, 요 2월 과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뭐냐? 양도 그 당시에요. 소급해서 5년이에요. 5년. 5년 전에 그 등기부상 소요 기간입니다. 5년은 그 5년 전에 보니까 증여를 했어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고 1번 요건이고요. 그리고 무조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등장자산. 그죠? 양도를 하는데 어떤 양도를 하느냐? 자산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이에요. 그 네 가지 자산을 양도할 때
자, 이 2월 과세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은 1번 양도 그 시점에 5년을 소급해서 보니까 증여가 있다는 거예요. 1번이고 그리고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에 이제 거래였어야 되고 증여였어야 되고 그리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이 요건이 해당이 되면 이 양도세 2월 과세를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2항에서 양도세 2월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고선 나와 있는 게 2항이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양도세 2월 과세 저 위에 보시면 제목에 양도세 2월 과세를 적용 안 했을 때의 세금이 양도세 2월 과세 적용했을 때보다 크다. 그러면은 적용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2단계 양도자 증여받은 사람이 양도를 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비과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미 비과세죠. 과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이럴 경우에는 양도세 2월 과세 적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2항을 보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1항이 양도세 2월 과세거든요. 그건 제가 나중에 볼 거고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번 제낄게요. 1번 어차피 좀 지엽적인 거라서 2번이 아까 말씀드렸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양도세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자 3번은 그쵸 양도세 2월 과세 적용을 안 했는데 그 세금이 양도세 2월 과세 적용보다 크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이것은 규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혜택이 아닙니다. 규제를 하기 위해서 들어와져 있는 세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을 안 했는데도 세금이 더 크다. 그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자 양도세 2월 과세가 뭐냐 이 필요 경비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취득가액이랑 기타 필요 경비가 있다고. 이 취득가액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취득가액을 이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아까 이 배우자가 줬거든요. 그 그림에서 보면 이 처음 증여자의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양도세 2월 과세 적용이 안 된다면 원칙은요. 이 증여 당시에 증여세를 내잖아요. 그죠? 그럼 증여 당시 시가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수증자 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은 이 증여 당시 시가가 됩니다. 왜냐면 이 증여세를 내잖아요. 그쵸? 증여세를 낸다는 것은 증여 당시의 그 시가까지 이 취득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취득가는 중요하지 않는데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미리. 증여 당시의 그 시가만큼 증여세를 냅니다. 여기까지.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그만큼의 세금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가까지를 취득가액으로 해줘야 경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취득가액을 사실은 증여 당시의 시가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그럼 이제 증여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보고 갈게요. 주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하고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증자가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가 돼요. 증여자, 즉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수증자,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는 겁니다. 근데 이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낼 때 증여재산 공제를 해줘요. 공제라는 것은 이제 빼준다는 거예요. 비용 처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주냐? 증여자에 따라서 해줍니다. 어떤 사람한테 받았느냐에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한테 받았다. 그럼 6억 원을 해줍니다. 엄청 크죠. 6억 원은. 그리고 직계 존속에게 받았다. 5천만 원까지 해줘요. 직계 비속한테 받을 수도 있겠죠. 5천만 원 해줍니다. 그 이외의 친족들한테 받았다. 그럼 1,000만 원까지 해줘요. 단 이것은 10년 동안입니다. 10년 동안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뭐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이 금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배우자한테 6억을 받은 것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여 당시에 가액이 6억 원이에요. 그쵸? 시가가 아파트를 받았는데 6억 원입니다. 원래는 증여세를 내야겠죠. 근데 배우자한테 받았다. 그럼 6억 원만큼 공제가 돼요. 그래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증여세 신고는 하겠죠. 대신 증여세를 0원 내는 것이지 증여세를 내긴 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6억 원까지 증여 당시 시가가 6억 원이라면 그 시가까지는 세금이 이미 해결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여를 잘 이용을 하면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양도세 2월 과세 그거를 자꾸 이상한 방법으로 지금 쓰니까 그것을 못하게 막아놓은 게 양도세 2월 과세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증여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까 봤죠? 뭐를 한다 그랬죠? 그렇죠. 처음에 그 증여자가 취득했을 당시에 취득가액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지금 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양도세를 낼 때. 자, 그래서 그 중간 단계 증여세 이때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월 하는 겁니다. 취득가액을 2월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월 과세인 거예요. 대신에 언제 이것을 하느냐? 아까 봤던 자 1번, 2번, 3번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언제요? 그쵸. 이 양도 당시 양도세를 이제 낼 때.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타임테이블을 보면 하나 더 생긴 거죠. 그죠? 취득이란 게 생긴 거죠. 1번 취득 시점이 있고 2번 증여 시점이 있고 3번 양도 시점이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을 다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양도세 계산을 이제 할 때 이 필요경비가 취득가액이랑 기타 필요경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가액은 그쵸? 3번 시점에 양도할 당시의 가액이겠죠. 그쵸? 근데 이 취득가액은 뭐예요? 어디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쵸? 2번을 제끼는 거잖아요. 2월 과세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취득가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필요 경비는 뭐냐? 이제 나머지 취득가액 말고 필요 경비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을 다 이제 기타 필요 경비 다 몽땅 이제 넣어놓은 거예요. 자, 기타 필요 경비 이 증여세를 냈을 거예요. 증여 당시에 그것을 세액공제로 빼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양도 차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세를 미리 냈다. 그거는 이 기타 필요 경비에서 빼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율 같은 거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배워야 되는데 이거는 오늘은 거기까지 가면은 이제 또 너무 깊어지니까 내용이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보유한 것을 이제 인정을 해줘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2번 시점을 제꼈죠. 그러니까 1번 시점부터 3번 시점 전체 기간을 보유 기간으로 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줘야겠죠. 그쵸? 왜냐면 2번을 안 하고 인정 안 하잖아요. 그쵸? 1번에서 3번 구간으로 지금 바로 2월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번에서 3번 사이의 보유 기간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봤어요. 자, 이제 1항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양도일부터 소급하에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그쵸? 양도일부터 소급하에 5년 이내, 그쵸? 1번 요건이었죠.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2번 요건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가로 보시면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정말 웃긴 이제 조항인데 양도 당시에 이혼을 한 상태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배우자였으면 그냥 하겠다. 왜? 대신에 사망으로 혼인관계, 즉 어쩔 수 없이 사별한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가 없겠죠. 그 혼인관계가 소멸이 되겠죠. 그때는 오케이 인정하겠는데 그것 외에는 이혼한 경우라도 배우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위장 위헌들이 많은 거죠. 엄청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장 이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섭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위장 위헌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위 두 줄은 어차피 이제 자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아까 등장자산을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한대요. 그쵸? 지금 봤죠? 그리고 그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할까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지금 바로 앞에서 봤죠. 대신에 이 납부세액이 아닙니다. 요거까지 들어가면 이제 심하라서 이제 들리시는 분들만 들으세요. 증여세 납부세액이 아니고 산출세액입니다. 세액공제 전에 산출세액입니다. 어쨌든 증여세는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을 한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배우자예요. 배우자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취득을 했어요. 건물을. 근데 증여 당시에 이미 시가가 7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양도 당시에는 8억 원이에요. 그쵸? 대박이죠. 뭐 대박도 아닙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2억에 샀는데 벌써 지금 8억이 된 거예요. 6억 원에 대해서 원래 양도세를 6억 원에 대해서 내야 돼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6억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합치면 거의 42%까지 그냥 바로 올라가죠. 근데 이 공부한 이제 배우자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증여를 이용하면은 양도세 절세를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증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배우자 공제는 아까 6억까지 됐잖아요. 그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만약에 4년이다. 등기부상 소유기간 4년이다.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볼게요. 4년이고 그리고 배우자고 그리고 건물이에요. 다 지금 1번, 2번, 3번 요건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5년 이내고 2번 요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고 3번 요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다음에 시설물 이용권 4개 중에 하나죠. 건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요건이 다 충족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양도세 2월 과세를 적용을 합니다. 자, 볼게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5년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15년이어야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15년 이상이면 30%까지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세금을 최대한 여기서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받은 것을 보고 좀 보겠다는 거예요. 자, 대신에 증여세를 냈겠죠. 증여세를 냈을 때 아까 배우자는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 당시 시가는 7억 원이죠. 거기서 6억 원 배우자 공제를 빼죠. 그럼 1억 원이죠. 그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율을 곱해야 되는데 증여세율은 이제 1억까지 10%고 그 다음에 5억까지 20%고 그리고 10억까지 30%고 그리고 30억까지 40%고 30억을 초과하면 50%예요. 5단계 누진 세율입니다. 자, 그래서 1억 원은 지금 여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10%예요. 자, 10%니까 1,000만 원을 냈을 거예요. 그죠? 증여 당시에 이제 증여세 신고를 할 때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낸 겁니다. 자, 그리고선 증여 당시 시가가 7억 원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양도세 2월 과세 요건이 충족이 됐죠? 자, 그럼 필요한 자료를 볼게요. 양도 가액 8억이죠. 필요하죠. 그 다음에 7억 원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양도세 2월 과세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여 당시의 시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쵸. 취득 당시에 2억 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1억 곱하기 10% 밑에입니다. 1,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증여세를 냈죠. 이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쵸. 기타 필요 경비에서 빠진다고 했죠. 이 세 가지가 지금 필요 자료인 거예요. 자, 양도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2월 과세 적용이 됩니다. 1번, 2번, 3번 요건이 다 충족이 됐으니까 양도 가액은 8억 원이고요. 그쵸. 취득가액 2억 원이 되는 거예요. 원래 7억 원이어야 되는데 2억 원이에요. 양도세 2월 과세가 적용이 되니까. 대신 기타 필요 경비는 뭐라고요? 그 1,000만 원 아까 증여세 낸 것을 1,000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5억 9천만 원이 나와요. 그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아까 15년을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15년 곱하기 2%면 30%거든요. 5억 9천에 30%예요. 요건 그냥 넘어가세요. 나중에 제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따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까지 다 합쳐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4억 1,300이 나오고 거기 기본공제 250만 원까지 해줘요. 자, 그렇게 해서 4억 1,050만 원이 나왔어요. 누진세율 합치면 1억 3,800입니다. 이게 국세고 이거에 대한 10% 1,380만 원까지는 또 이제 지방세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거의 1억 5천이 넘는 거죠. 그래서 증여를 가지고 장난하면 이렇게 양도세 2월 과세를 그냥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근데 만약에 지금 왜 이렇게 됐어요? 그쵸, 아까 4년이었기 때문에 된 거죠. 4년은 5년 이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도세 2월 과세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 증여를 잘 활용을 하면, 자, 6년이죠. 5년을 초과하면 됩니다. 자, 6년이라고 볼게요. 6년이면 지금 양도세 2월 과세 요건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걸 가지고 보겠습니다. 지금 8억 원에 양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7억 원에 지금 증여세를 냈기 때문에 이 양도세 당시에 취득가액을 7억 원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취득 당시에 2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산출세도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증여세는 그냥 내고 끝났으니까 그때는. 왜냐면 이걸 인정을 하는 거죠, 증여를.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증여세를 내고 끝난 거기 때문에 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1,000만 원 지금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양도세 2월 과세 적용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보도록 할게요. 양도가 얼마죠? 8억이죠. 근데 취득가액이 7억 원이 되는 거예요. 왜? 증여세가 지금 내고 그것을 인정이 되니까. 그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요? 아까 5년 이내였지만 지금 6년이죠. 5년을 초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2월 과세 요건이 지금 적용이 안 됩니다. 그쵸? 요 7억 때문에 지금 증여 후에 지금 양도를 하는 거예요. 기타 필요금이 0원이죠. 왜? 증여세를 아까 인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는 인정이 안 됐을 땐 빼주는 거지만 지금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1,000만 원 오케이 너네 낸 거 끝 되고, 지금 양도세에서는 지금 기타 필요 경비는 인정을 해주면 안 되겠죠. 양도 차익이 지금 1억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아까 6년이잖아요. 6년 보유기간. 그쵸? 6년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6년 곱하기 2% 하면 1,200이에요. 이건 지금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800에 거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자, 이제 과세 표준에 8,550만 원이 나오고 거기 세율 곱하면 1,500만 원 정도예요. 자, 비교해볼까요? 양도세 아까 2월 과세 적용했을 때랑. 그쵸, 엄청난 차이죠. 지금 지방세까지 합치면 거의 1억 4천 가량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요 세법을 모른다, 그냥 막 이제 그냥 증여한 다음에 양도한다, 만약에 컨설팅이나 이제 알아보지 않으시고 그냥 하시면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연도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다? 우리는 지금 절세를 어떻게 해야 된다? 5년을 초과해서 하면 되는 거야. 양도 당시에 소급해서 봤더니 증여가 5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 양도세 2월 과세 적용이 안 되겠죠. 그쵸? 그러면 지금 6년이죠. 아까 얘는. 그렇기 때문에 증여 후에 양도를 해버리면 완전 증여 당시에 그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세가 커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옛날에 샀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거를 아주 예전에 뭐 1억에 샀다, 8천만 샀다,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막 10억이 뛰었어요. 그쵸? 그럼 그걸 팔 때 만약에 지금 보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증여를 하는 겁니다. 배우자끼리 증여를 해서 6억까지 공제를 받아서 그 증여 당시 시가만큼을 취득가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5년 후에 양도를 하면 그만큼
절세가 될 수 있겠죠. 그쵸?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 아까처럼 1억 4, 5천 넘게 세금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계속 지금 자산이 증가하고 있다. 그쵸? 그런데 지금 5년 동안 난 이건 팔 생각이 없다. 그럼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그 배우자가 팔면 그만큼 절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증여 후 양도 이것을 이용을 하면 대신에 보다 5년을 초과해야 돼요. 이것을 이용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양도세 2월 과세 적용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것은 절대 특례에 걸리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을 이용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떠먹여주는 세법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